이제 구질에 대해서 그 그립을 잡는 법을 좀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직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4개의 선이 있으면은 네. 자, 야구공이 보면요. 투심, 포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투심이 뭐냐면 이렇게 선이 2개 있는 쪽이 회전이 되게 가게 던지면은 선이 걸리는 게 2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투심. 그다음에 포심은 4개가 걸리잖아요. 네. 그게 포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포심으로 했을 때 직구가 4개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잡는 게 이제 뚫려 있는 쪽으로 잡느냐, 네. 이렇게 막혀 있는 쪽으로 잡느냐,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에요. 요게 직구인데 이제 요게 이제 채줄 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채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직구는 포심과 투심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직구로 불리는 공을 잡는 법은 실밥의 간격이 넓은 부분에 손가락을 직각으로 대는 포심이다. 4개의 실밥이 공기 저항을 받아 공끝이 끌어올려지듯이 뻗어나가는 특징이 구질인데, 중지와 검지는 보통 약 1cm 정도의 간격을 두거나 붙여도 무관하며 볼과 손바닥 사이에는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도록 잡는 것이 좋다. 포심의 속근은 컨트롤이 쉬우므로 구속이 있는 투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나, 피로 때문에 구속이 떨어진 경우나 원래 구속이 없는 투수가 포심을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에는 나쁜 볼이 되기 쉽다. 또한 최근에는 실밥의 간격이 좁은 부분을 주는 투심을 이용해 변화를 주는 속구인 투심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가 많아졌는데, 투심은 2개의 실밥만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낙하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쥐는 방법을 살짝 변화시키거나 팔의 각도를 낮춰 공 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스플릿 핑거드 패스트볼은 투심보다 손가락을 약간 더 벌려서 던짐으로써 크게 변화하는 싱커이다. 커브는 회전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커브예요. 팔의 각도라든지 손목의 각도에 의해서 바로 종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약간 횡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각이 굉장히 크게 휘게 떨어지는 게 커브인데, 그 원인은 회전이 이렇게 휘게 떨어지게끔 회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전을 주는데 가장 쉽게 던질 수 있는 방법이, 공에 손이 닿는 포인트가 손끝과 여기와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손끝은 이쪽 그립에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쪽 그립 정도에 요게 닿거든요. 손 중간이. 네. 이렇게 잡고 나머지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손목을 그대로 세운 상태에서 네. 세운 상태에서 그냥 빠뜨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손 그립이 딱 걸리면서 회전이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빠른 커브. 스피드가 빠르면서 각이 빠르게 떨어지는 커브. 요거를 점점 밑에를 잡아주면, 네. 이렇게 꽉 잡는 것보다 이게 잡는 부분이 적어지면은 스피드가 줄고 각이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슬로우 커브가 되는 거죠. 커브는 보통 공에 포심의 회전을 주는 방법으로 쥐는데, 실밥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중지에 힘을 넣고 검지는 살짝 공이 붙인다. 속구에 비해 공을 깊게 주고 릴리스 순간에 공의 정점을 포수 측으로 끌어내리듯 중지로 공 앞쪽에 회전을 준다. 투구하는 팔을 뻗으면서 손목을 안쪽으로 들면 릴리스 직전에는 손목이 완전히 회전하여 검지 위쪽에서 공이 빠져나간다. 빠르게 옆으로 돌면서 크게 떨어지는 커브는 타자의 타격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커브는 속구와는 대조적으로 공에 톱스핀을 걸어 던지는 구종이다. 추진력보다 중력이 우세한 후반에 홈베이스 근처에서 급격하게 회전한다. 커브는 각이 완만하게 크면서 각이 큰 게 커브고, 슬라이더는 각이 굉장히 짧으면서 빠르게 휘는 게 이제 슬라이더거든요. 그립은 여러 가지예요. 직구 잡는 그립에서 약간 옆으로 틀어서 잡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회전을 옆으로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살짝만 주는 거죠.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 슬라이더 던질 때 손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슬라이더 던질 때 이렇게 손을 구부려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의 회전 원리는 회전을 옆으로 주면서 옆으로 휘게 만드는 게 회전 원리예요. 슬라이더는 옆으로 빠르고 예리하게 회전하는 볼로 커브에 비해 속도감 있게 던지므로 공이 빠지기 쉽다. 속구와 배합하여 던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타자가 쉽게 구종을 구분할 수 없다.
검지와 중지를 공 중앙에서 약간 바깥쪽, 실밥 간격이 넓은 부분에 대고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속구보다 깊고 커브보다 얕은 느낌으로 잡는다. 공의 옆쪽에 강한 회전을 주기 위해 공을 놓는 순간에 중지 끝에 힘을 넣어 스냅을 살린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체인지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체인지업이라는 개념이 이제 변화구로서의 그런 어떤 명칭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체인지업이 뭐냐면은 스피드를, 변화를 준다. 스피드 체인지. 그러니까 빠르게 갔다 느리게 갔다 하는 체인지를 준다고 해서 체인지업이거든요. 요 둘째 손가락을 여기로 붙여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OK로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요것도 똑같이 약간 싱커 던지는 식이나 똑같이 빼주시면 손가락이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회전이 약간 이렇게 먹어서 반대 역회전으로 떨어지든가 반대쪽으로 약간 휘는 이런 체인지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대신 훑어줄 때는 이게 훑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그 포인트를 주고 타겟을 굉장히 낮게 보고서 거기서 훑어줘야지 이게 빠지면서 제대로 컨트롤이 되는 거죠, 제구가. 그게 이제 OK 체인지업의 일종이고. OK 체인지업은 검지와 엄지로 원을 그리듯 공 옆면을 감싸면서 준다. 손가락으로 OK 사인을 하듯 공을 쥐고 릴리스하는 볼로 서클 체인지업이라고도 한다. OK 사인과 같이 공 옆면을 쥐므로써 공에 가는 힘이 줄어들어 속구와 같은 속도로 던져도 공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느리게 떨어지는 볼이 된다. 오른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왼손 투수가 오른손 타자에게 던지면 효과적이다. 포크볼은 포크로 찍듯이 공을 찍는다고 해서 포크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벌려서 던지는 게 포크볼인데, 포크볼을 보통 보면은 그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던지는 사람과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렇게 던지면은 어느 정도 좀 그립에 걸리게끔 던지는 거고, 이렇게 던지면은 그립에 전혀 그립을 안 닫고서 던지는 건데, 이렇게 끼고 나서의 엄지손가락의 모양이 이렇게 오는 사람과 이렇게 오는 사람과 이렇게 잡는, 이렇게 옆으로 잡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이렇게 벌립니다. 위아래로. 위아래를 벌려서 여기다 댄 다음에 요거를 탁 돌려주면 바로 포크가 되는 거예요. 직구하고 똑같이 채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직구랑 똑같이 던져줘야지 제대로 된 스피드와 제대로 된 낙차가 생겨요. 이거를 제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던지면은 그냥 치라고 뿅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포크라는 게 직구 같은 궤도에 오다가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가 직구다 하고 나가다가 하고 헛스윙이 나오는 거고, 낮게 떨어지면은 뭐 범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포크볼 같은 경우에는 결정구로 많이 쓰이죠. 포크볼은 체인지업과 마찬가지로 타자를 교란시키는 변화구의 하나로 속구와 같아 보이나 공이 거의 회전하지 않고 타자 근처에서 급격히 떨어진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공을 끼우고 속구와 같은 팔 동작으로 릴리스한다. 손가락 간격과 공을 쥐는 깊이에 따라 속구의 완급차는 사람마다 다르며 결정 투구로서 효과적이다. 이제 투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잘 배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뭔지를 좀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본 폼을 가지고서는 뭔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은 배우는데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조금 더 제대로,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부상 안 당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